물길을 따라 새로운 문명이 열립니다. 미래가 눈앞에 펼쳐지는 세상. 새만금 하늘 아래 첫 도시. 삶이 명품이 되는 새만금 스마트 수변 도시. 지속 가능한 미래 도시의 첫걸음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새만금 개발은 서울의 3분의 2에 이르는 면적에 신항만, 신공항이 들어서고 동서와 남북을 가로지르는 도로와 철도 등 대규모 기반 시설이 조성됩니다. 또한 2023년 세계 잼버리 개최가 예정되어 있어 경제, 교통, 문화, 관광을 아우르는 새만금은 환황의 경제권의 중심지로 도약할 것입니다. 660만 제곱미터 부지에 건설되는 새만금 스마트 수변 도시는 새만금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선도적으로 실시되는 도시개발 사업으로 스마트 산업과 쾌적한 수변 정주 환경이 함께하는 새만금의 첫 번째 도시입니다. 2017년 국정과제에서 공공주도 선도 사업으로 수변도시 조성 사업이 반영되면서 2020년 12월 매립공사를 시작으로 2023년 6월 매립공사 완료 후 새만금 성공의 마중물 역할을 하도록 속도감 있게 부지를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 조성의 첫 번째 단계인 매립공사는 2020년 12월에 착공식을 시작으로 대행진을 시작했습니다. 스마트 수변도시 매립공사는 2062만 세제곱미터 모래를 준설 매립하여 약 200만 평의 부지를 조성하는 공사로 안전, 친수, 스마트 기술, 친환경을 감안한 최적의 설계를 하고자 노력하였으며 공사기간 단축을 위해 구간 분할 및 단계별 병행 시공 방식으로 시행하였습니다. 제방 높이는 200년 빈도 최대 홍수위에 여유고 1.5m를 더해 설계되어 큰 홍수 시에도 도시에 침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획하였습니다. 새만금 스마트 수변 도시의 첫 번째 시공 단계인 제방공사는 총 연장 10.46km로 총 71만 세제곱미터의 석자재가 소요되었습니다. 제방공사의 단계별 시공을 살펴보면 1단계 덤프트럭에 의한 사석재채 쌓기, 2단계 준설토 유출 방지를 위한 필터 사석 및 필터 매트 부설, 3단계 1차 준설 및 준설토를 활용한 토사 제반 쌓기, 4단계 2차 준설 및 피복석 쌓기 순으로 시공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준설공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준설공사는 효율적인 메리토 확보를 위해 새만금호에서 전량을 조달하였으며 준설구역 내 집안조사 결과를 분석하여 양질의 준설토만을 사용하였습니다. 준설 방법으로는 새만금 담수호의 하산토를 커터에 의해 토사물을 흡입 후 배사관을 통해 내립지에 투기하는 방식으로 부유사 발생 억제 등 환경적인 준설 방법으로 공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매립공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매립공사는 연약지반 안정화 및 공사기간 단축을 위해 구간 분할 및 단계별 병행 시공을 실시하였습니다. 4개 구역으로 나눈 후 연약지반이 집중 분포된 1, 2구역에 제방을 먼저 쌓고 매립을 한 후 3, 4구역에 제방을 쌓고 매립하는 순서로 진행하였습니다.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 시공 현장에서는 스마트 개근대, 드론 측량, 수질 실시간 모니터링 등 스마트한 현장 관리 시스템을 도입하여 현장의 안전 품질 관리 수준을 높였습니다. 매립공사로 인한 새만금 지역의 환경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고자 현장의 환경관리 대책도 수립하였습니다.
부유사 확산을 최소화하기 위해 여수토 설치와 함께 4중 오탁 방지막을 설치하였으며 실시간 수질 오염과 대기질 모니터링, 매립지의 비산먼지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혼합 식생 피복으로 미세먼지를 억제하는 등 친환경 공사 현장 실현에 앞장섰습니다. 또한 수상안전 모의 훈련 등 각종 안전훈련을 실시하여 안전한 공사 현장 만들기에도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새만금 하늘 아래 첫 도시, 스마트 수변 도시의 시작이 풍요로운 미래를 꽃피웁니다. 앞으로 수변 도시 조성 공사를 통해 새만금의 찬란한 내일이 펼쳐집니다. 이곳에서 자연은 삶의 일부가 되고 날마다 새로움으로 가득한 꿈의 하모니, 혁신은 일상이 되고 그린 성장으로 대한민국을 넘어 새로운 문명을 여는 도시의 중심에 설 것입니다. 새만금 수변도시 부지의 매립공사가 2년 6개월 만에 마무리됐습니다. 하반기부터 기반시설이 조성되고 내년에는 분양이 시작되는데요. 내부도로망 공사도 착착 진행되면서 새만금 개발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의 주요 이슈를 전문가들과 함께 깊이 있게 살펴보는 시사 토크 시간입니다. 지난 30년 동안 터덕거리며 전북 도민들에게는 애증의 땅이 된 새만금. 하지만 올해는 연일 들려오는 호재 속에 다시금 기회와 희망의 땅으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새만금에 들어설 첫 번째 도시인 수변도시를 건설하기 위한 매립공사도 마무리되었습니다. 그 규모만 6.6제곱킬로미터, 200만 평으로 서울 여의도의 2.3배에 이릅니다. 이 광활한 부지를 무엇으로 또 어떻게 채워나가게 될지 앞으로의 방향과 과제 살펴봅니다. 화면 왼쪽부터 전라북도 최재용 새만금 해양수산국장, 새만금 개발청의 천용희 국제도시과장, 그리고 새만금 개발공사의 백재현 사업개발처장 이렇게 세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붙으면서 새만금의 위용이 빠르게 갖춰지고 있습니다. 새만금 사업을 관장하는 새 기관에서 오늘 이렇게 한 분씩 나와주셨는데요. 감회도 또 남다를 것 같습니다. 네, 최 국장님부터 한 말씀 좀 해주시죠. 예, 최근 새만금 산업단지에 2차 기업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기업이 입주가 줄을 잇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새만금의 기본 인프라라 할 수 있는 새만금 신항, 공항, 철도가 2030년까지 예정이 아니라 확정되어서 설계 등 여러 절차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굉장히 어떤 그 기반이 갖춰지는 이런 속에서 우리 새만금 개발공사의 첫 번째 작품인 수변 도시에 대해서 우리 도민이 거는 기대는 매우 크다고 보여집니다. 네, 천용희 과장님. 네, 현재 새만금은 모두가 아시는 것처럼 기업들로 북적이고 있습니다. 작년 5월부터 현재까지 4조 8천억 원의 투자를 유치하였고 현재에도 추가 투자 유치를 원하는 기업이 많아 협의가 한창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저희 청이 2018년 말에 새만금으로 이전할 당시만 해도 입주한 기업은 도레이 솔베이 정도였는데 현재는 기업 수요에 비해 용지 공급 속도가 따라가지 못하는 천지개벽의 상황이 되었습니다. 대통령께서도 지난 화요일 국무회의에서 새만금을 성공 사례로 언급하셨습니다. 이제 새만금 사업이 드디어 제 궤도에 올라선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 발전될 새만금의 모습이 기대됩니다. 네, 백재현 차장님. 스마트 수변 도시는 2020년 12월 통합개발계획 승인과 동시에 매립공사에 착공하여 어려운 과정 속에서도 국가정책 목표를 완수했습니다. 매립공사는 30개월 만에 지난 6월 20일 준공되었는데 실제 공정보다 4개월 정도 단축하여 완료하였습니다. 매립공사가 준공된 스마트 수변 도시 200만 평이 수면 위로 드러난 모습은 장관을 연출하고 있고 이곳에 기반 시설이 갖추어지고 사람들이 살아간다고 생각을 하니 마음이 벅차오릅니다. 스마트 수변 도시가 명품 도시로 태어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네, 수변 도시는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매립이 완료가 됐고요. 이제 본격적인 밑그림에 따라서 개발도 시작이 될 텐데요. 준비된 뉴스 영상 보시고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660만 제곱미터 면적의 거대한 땅덩어리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여의도의 2.3배 규모입니다. 새만금에 들어서는 첫 번째 도시로 첨단 기술과 물이 어우러진 스마트 수변도시 부지입니다. 수변도시 부지 매립이 공사를 시작한 지 2년 6개월 만에 끝났습니다. 올 하반기부터 상하수도와 도로 등 기반시설 조성에 들어가면 내년에 분양이 시작됩니다. 모두 2만 5천 명을 수용할 수 있고 첫 입주 시기는 2027년이 될 전망입니다. 물과 녹지의 순환 체계로 이루어지고 스마트 기능과 어우러지도록 구축되며 태양광, 수소 등 친환경 에너지를 기반으로 한 탄소 중립 도시로서 기후 변화에 대응합니다. 새만금 내부 도로망도 더욱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지난 2020년 동서도로에 이어 지난해 12월에는 남북도로 1단계가 완공됐고 다음 달에는 2단계가 끝납니다. 또 새만금 전주 고속도로는 내년에 준공되고 지역 간 연결도로는 다음 달 발주될 예정입니다. 신항만과 공항, 철도 등 이른바 트라이포트도 순항하고 있습니다. 26년도에 신항만, 그다음에 29년 공항, 철도, 또 20km에 달하는 내부 연결 도로가 다 완성이 되면 새만금이 드디어 희망의 땅, 생명의 도시로 거듭나는, 다시 재탄생하는 그런 기대를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수변도시와 기반 시설들이 잇따라 모습을 드러내면서 새만금 내부 개발에도 갈수록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네, 뉴스 내용에 새만금의 현재와 앞으로 한 5, 6년 이후의 미래까지 큰 얼개가 다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이 나온 것처럼 이 수변도시 규모가 200만 평인데 여의도의 2.3배라고 합니다. 이게 시청자들의 그 이해를 돕기 위해서 조금 첨언을 드리면 지금 전주 서부 신시가지가 75만 평이니까 이보다 한 3배 가까운 규모의 새로운 도시가 새만금에 생기는 것인데요. 아까 그 서두에 그 처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만은 당초 계획보다도 4개월이나 앞당겨서 이 매립이 끝났다지요? 네. 어떤 그 비결이 있는지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저희가 이제 매립공사에 대한 이제 최초 설계에는 주변 10.5km에 달하는 제방을 먼저 완료하고 순차적으로 준설 및 매립을 하는 것으로 설계되었는데 이를 4개 구간으로 나누어 각 구간별로 제방 매립 준설을 한 번에 병행 시공을 통해 당초 공정보다 4개월을 앞서 준공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공사는 공정관리의 만전을 기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재료원인 사석에 대하여 당초 5개 업체에서 10개 업체로 확대를 통해 재료원 조달에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 준설선도 3대에서 6대로 추가 투입하는 등 공사 지연 요인을 선제적으로 해소하여 매립공사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공정관리에 노력하였습니다. 예, 청 과장님, 우리가 수변도시라고 하면 기존의 도내에서는 볼 수 없는 것이다 보니까 머리에 그 선뜻 그림이 잘 그려지지 않습니다. 혹시 시청자들께서 참고하실 만한 그 모델이나 사례가 있는지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먼저 새만금 사업과 성격이 비슷한 사업을 예를 들자면 네덜란드의 주다치 사업을 들 수 있습니다. 주다치 사업은 새만금 사업의 초기 롤모델이었는데요. 당시 기준으로 세계 최장의 방조제를 건설하여 농업용도 등으로 활용하고자 추진한 간척 사업이었습니다. 현재는 신도시, 스마트팜, 재생에너지 단지 등으로 당초 농업용도를 전환해서 개발하는 중입니다. 수요에 따라 유연하게 간척지를 개발하는 방식이 새만금과 유사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럼 현재의 새만금의 수변도시 롤모델이 되는 곳은 어디냐? 그것은 바로 세계적인 도시국가 싱가포르라고 생각됩니다. 싱가포르는 원래 아시아와 유럽을 연계하는 항로의 중간 기점으로서 싱가포르항을 중심으로 무역과 금융을 국가 주력 사업으로 성장했습니다. 이렇게 산업이 발전하자 보자 사람이 모이고 주거단지가 생기고 상업, 관광 등 고부가치 산업이 발달되기 시작했습니다. 싱가포르 정부는 유니버셜 스튜디오 등 테마파크를 위치한 센토사 섬을 개발하고 도시 내 인공수로와 호수 주변으로 마리나베이 같은 세계적인 랜드마크를 건설하여 글로벌 기업과 관광객을 위치하여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였습니다. 새만금도 싱가포르와 같이 기업과 사람이 모이고 있는 시점입니다. 이를 지원할 경쟁력이 있는 도시 건설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그 수변 도시는 지금 현재 우리가 그 거주 인구 목표치를 2만 5천 명 정도로 지금 잡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몇 가지를 좀 살펴봤더니 전북 혁신도시 지금 계획 인구가 2만 9천 명이었더군요. 그리고
작년 이맘때에 지금 2만 9천 명을 그 돌파를 했다라는 뉴스도 있었고, 참고로 또 말씀드리면 전주 에코시티의 수용 인구가 지금 3만 3천 명으로 계획이 됐더라고요. 물론 이 수변 도시나 그 말씀드린 도시들의 성격이나 규모가 다르기 때문에 이것을 뭐 수평 비교하는 것은 한계가 있겠습니다만 참고하십사 하는 뜻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어쨌든 우리가 수변 도시가 조성이 되면 최대한 많은 인구들이 빨리 들어와야 도시가 활성화될 수 있을 텐데, 도내에서 들어오는 이동 인구도 있겠습니다만 외지에서 또 얼마나 들어올지도 궁금합니다. 최 국장님 어떻게 전망하고 계세요? 예, 앞서서 그 산업단지가 이제 활성화되면서 제조업체가 많이 들어오고, 이 제조업체에 딸린 또 종사자들, 또 이런 관계자들이 이제 많아지다 보면 요 인원들을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겠고요. 또 항만이라든지 철도, 공항과 같은 새만금에 대한 접근성이 굉장히 이제 편리해지면서 관광의 목적이라든지 여러 가지 비즈니스의 목적으로 이 새만금을 방문할 수 있는 기회가 늘 겁니다. 그래서 이런 단순한 어떤 뭐 거주 인구뿐만 아니라 어떤 관계 인구, 유동 인구의 어떤 확보를 통해서 좀 새만금 수변 도시가 활성화되기를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가 그 수변 도시를 이제 본격적으로 개발을 해야 하는데, 통상 개발을 하려면 주소, 지번이 나와야 또 여러 가지 이제 개발 행위가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다만 이제 우리가 최근에도 뭐 여러 사례들이 있었습니다만 관계하는 시군들이 상당히 첨예하게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보니까 조금 우려되는 측면도 있는데, 이 행정구역 문제 어떻게 보고 계세요? 예, 행정구역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가지고 해당 시군이 신청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이 새만금 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새만금개발청에서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신청을 하게 되면 행정안전부에서 여러 가지 의견 수렴이라든지 절차를 거쳐 가지고 시군을 결정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예, 우리가 지금 수변 도시에는 이제 많은 것들이 담길 텐데요. 최근에 그 새만금 개발청하고 새만금 개발공사에서 총괄 자문단을 꾸리셨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분들이 또 참여를 하고 계시고 어떤 것들을 또 담기 위해서 논의를 하시게 될지 궁금합니다. 청 과장님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2차전지 기업 입주 등 새만금에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새만금청과 공사는 새만금의 변화된 개발 여건에 발맞춰 올 4월 전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장을 역임하고 수도권의 파주, 운정, 고양, 창릉 등 수도권 신도시를 총괄 계획한 단국대 김현수 교수님을 총괄 계획가로 위촉하였습니다. 또한 도시계획, 교통계획, 신산업 분야 등 관계 전문가들로 총괄 자문단을 유치하여 새만금 사업 전략과 개발 계획을 보완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수변 도시를 새만금 내 배후 지원 도시, 기술 친화 도시, 서해안권의 균형 발전 거점 도시 조성 등을 개발 방향으로 제시하고 세부 특화 방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먼저 수변 도시가 입주민과 기업 종사자들에게 첨단 서비스를 제공하고 직주락, 즉 1터, 3터, 놀이터가 공존하는 도시로 조성될 수 있도록 배후 도시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수변 공간을 활용한 도시 매력들을 증진하여 미래형 신개념 치료 도시로의 변화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시 건설 과정부터 로봇 친화 도시 개념을 도입하는 등 차별화된 스마트 도시 계획도 함께 검토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수변 도시와 익산역 간 BRT 조기 구축 등 광역 접근성 개선을 통해 서해안권 중심 도시로서 도약하는 방안들을 개발 방향으로 제시하고 세부 특화 방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단순히 이제 그 명칭에서 보면 물가에 있는 도시이다 이렇게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 안에는 뭐 여러 가지 첨단 통신이랄지 뭐 새로운 IT 산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주 복합적으로 반영이 되는, 뭐 쉽게 얘기하면 국내 기존에 볼 수 없었던 새로운 유형의 도시가 생겨난다고 기대도 되겠군요. 예, 이제 이렇게 이제 본격적인 세부 공사가 들어가게 될 텐데, 이 기관 명칭이 좀 비슷하다 보니까 일반 그 도민들께서 잘 모르시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새만금개발청, 새만금개발공사, 이 두 기관들이 협업을 해서 또 사업을 진행을 하실 텐데, 역할이 각각 어떻게 나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백지연 차장님 좀 설명을 해주시죠. 예, 앞서 천용희 과장님이 스마트 수변 도시에 대한 사업 추진 전략 재정립 방안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청과 공사는 파트너십을 가지고 사업 추진 전략 마련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업 추진 전략 방안이 마련되면 새만금개발공사는 통합개발계획 변경안을 마련하여 새만금청에 변경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새만금청은 관계기관 협의, 통합심의위원회 회의 및 새만금
위원회 심의 절차를 이행 후 변경안에 대하여 승인을 할 예정입니다. 예, 그 도시가 이제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살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그 편의시설이랄지 이런 것들이 갖춰져야 하지요. 그 아까 천룡희 고장님께서 잠깐 설명을 해주셨습니다만은 뭐 주거의 기능, 뭐 여러 가지 또 위락의 기능 이런 것들을 다 계획을 하고 계신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래도 수변도시 성공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정주 여건이나 시설이 있다면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한 말씀씩 해주시죠. 국장님부터 먼저 해주시죠. 예, 뭐 도시가 성공하기 위해서 또 시민들이 편안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요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조금 더 이렇게 강조를 두다 보면 수변도시 앞쪽에는 새만금 신항이 있고 이 신항은 수소 항만으로 일부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소를 기반으로 한 어떤 특화된 도시 이것도 한번 좀 고려해볼 만한 요소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 또 여기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좀 찾아와서 좀 품격 있는 곳에서 식사도 하고 즐길 수 있는 그런 어떤 식당이라든지 리조트 이런 것들을 갖춤으로써 좀 많은 인구들이 우리 수변도시에 찾아오고 즐길 수 있는 그런 곳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제 듣고 보니까 그 수소 도시라는 개념도 또 새롭게 같이 접목이 될 수 있겠군요. 과장님, 예, 어떤 부분 제일 시급하다고 보십니까? 네. 일반적인 신도시에서는 학교, 학원 등 교육시설과 병원, 마트 등 주민 편역 시설이 주민들의 정주 만족도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수변도시도 과연 그럴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수변도시 경우 초기에는 아무래도 산단 종사자들이 입주할 것으로 판단되어 입주기업 간담회 등을 통해 그분들의 니즈를 파악해 본 결과 아무래도 활동적인 나이대의 종사자들이 많은 만큼 스포츠 시설 및 문화 공간에 대한 욕구가 확인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설들은 입주민이 거의 입주한 시점, 즉 수요가 충분히 확보된 시기에 들어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초기 입주민의 정주 여건 향상을 위해서는 결국 공공이 직접 나서는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따라서 새만금 청과 공사에서는 정주 여건 향상을 위해 생활 인프라 구성 관련 연구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연구를 통해 세종시의 복합 커뮤니티 센터 사례와 같이 주민 편익 시설을 공공이 직접 공급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생각입니다. 예, 처장님 어떻게 보세요? 예, 그 새만금은 2050년 27만 도시를 목표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스마트 수변 도시가 있는 이권역을 중심으로 북쪽 1권역은 산업용지, 남쪽 3권역은 관광용지의 자립도시를 계획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스마트 수변 도시는 자족 기능보다는 1, 3권역 종사자들의 정주 여건이 강화 측면에서 접근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정주 여건 강화를 위해서는 교육 환경이 우수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국제학교가 계획되어 있고 기존에 미반영되어 있는 고등학교를 반영하여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업 이전이 가속화되고 관광 인프라가 확충되고 있어 새만금에 접근할 수 있는 교통체계 개선이 필요할 것을 보입니다. 서울에서 2시간 이내 새만금에 접근할 수 있도록 익산역과 새만금 간 BRT 노선 등의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스마트 수변 도시만의 많은 특화 계획이 있는데요. 그중 하나는 새만금호의 특성을 살려 입주자들의 친소 공간을 걸어서 10분 이내로 접근할 수 있도록 호소 및 수로 체계를 조성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입주민들의 생활 만족도가 상당히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확인을 해보니까 그 혁신도시 그 1단계 도시용지가 그 완공된 것이 2013년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거의 10년에 가깝게 걸쳐서 이제 그 목표 인구, 계획 인구를 그 돌파를 했던데 아까 청 과장님 말씀해 주신 대로 병원, 뭐 약국, 이런 마트 이런 것들이 일상생활에 가장 1번으로 지금 시급한데 그것도 또 도시에 수용되는 사람들의 그 연령대랄지 그 활동 성향에 따라서 또 달리 우선순위를 접근해야 될 그런 필요가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그 일부 언급이 나왔습니다만 그 정주 여건 중에 역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또 교육을 빼놓을 수 없지 않겠습니까? 뭐 수도권 신도심 같은 경우에도 교육 요건이 좋으면 뭐 집값까지 좌우하는 그런 현상까지 있으니까요. 수변도시 지금 초중 고등학교 아까 조금 아직 반영이 안 됐다고 하신 것 같은데 어쨌든 뭐 각급 학교는 큰 무리가 없으면 뭐 어느 정도는 반영이 될 테고 지금 두 곳의 국제 학교도 추진이 되고 있는데 이건 역시 뭐 돈에 없는 유형의 학교이다 보니까 잘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또 어려움은 없으신지 궁금합니다.
국장님 설명해 주시죠. 예, 사실 이제 예전에 저희 전라북도에도 외국인 학교가 있었습니다. 네. 예, 이 외국인 학교는 이제 해외에서 일정 기간 근무를 하거나 하는 제한된 어떤 그 제한을 가지고 이제 교육을 받을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 지금 말하는 이제 국제학교는 제주형이라든지 인천처럼 정말 우리 지역의 아이들이 외국을 굳이 나가지 않고 국내에서 일정 과정을 수료하고 나서 이제 외국의 대학을 진출한다든지 또 뭐 국내에서 어떤 글로벌한 활동을 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르는 데 이제 초점이 모여져 있습니다. 국제 학교를 이제 만들어 나가는 데 있어서는 여러 가지 이제 제도적 걸림돌 해결해야 될 문제도 좀 많이 있고, 그러한 점에 대해서는 관련 기관이 함께 용역도 좀 하고 있고, 또 필요하다면 전라북도 특별자치법에 그런 내용을 좀 반영해가지고 국제 학교가 좀 제대로 성과를 낼 수 있는 유형으로 갈 수 있도록 함께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 말씀하신 그 국제학교도 지금 크게 보면 두 가지로 나눠져 있지요. 그 뭐 K-팝 국제학교인가요? 네. 그런 것도 있고 또 네. 다른 것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유형을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예, 뭐 아직은 이제 계속해서 어떤 그 생각을 다듬고 발전시켜 나가는 단계로 보여지고 있고요. 이제 가장 첫 번째로는 통상의 국제학교, 즉 제주도의 모델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좀 홍보가 좀 되고 있습니다. 즉 초, 중, 고등학교를 여기서 이제 수료하고 해외 대학을 진학할 수 있는 그런 해외 유학에 대한 수요를 흡수할 수 있는 학교의 유형이 하나 있겠고요. 두 번째는 이제 최근에 이제 우리 K-팝 문화가 굉장히 좀 활성화되고 있고, 또 세계적으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어떤 관심도가 높아지는 이런 시대적 분위기 속에서 그러한 역량들을 가르치고 키울 수 있는 인재 학교를 좀 만들어 보자, 이런 차원에서의 K-팝 학교가 현재 고민이 검토가 좀 되고 있습니다. 예, 우리가 뭐 교육시설 여러 가지 다 중요합니다만 역시 또 의료 인프라, 병원이나 약국 같은 시설들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그 귀농귀촌을 했다가도 이 의료 인프라가 또 취약해서 유턴을 했다라는 그런 사례들도 적지 않은데요. 백재현 차장님, 이 의료 인프라는 지금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시는지요? 예, 지금 의료는 우리 정주 여건의 핵심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공사는 이제 수변도 시내의 의료시설 도입을 위하여 복합의료 서비스 도입 전략 수립 연구 용역을 5월부터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구 용역은 의료 서비스에 대한 수요 분석, 사업 모델, 실행 전략을 마련할 예정이며, 이를 기반으로 경쟁력 있는 의료 인프라를 최대한 조기에 구축하여 입주민들의 생활 편의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예, 그 총과장님, 수변도시에 인접해 있는 또 배후도시 조성도 궁금합니다. 이 부분은 지금 스케줄이 어떻게 지금 예정이 돼 있는지 좀 설명을 해 주시죠. 네, 새만금에 대한 늘어나는 기업 투자 수요에 감당하고 대응하고자 수변도시 바로 옆에 추가 매립을 통해 150만 평 규모의 가칭 수변도시 2차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새만금 공사를 사업시행자로 조만간 지정하고 통합개발계획, 환경오염 평가 등 각종 인허가 절차를 거쳐 내년 상반기 중 매립 착공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현재 수변도시가 주거, 업무, 상업 위주의 공간이라면 수변도시 2차 사업은 6회공이 연계되는 대규모 복합 환승센터 개발과 첨단 산업, 연구 개발업 중심의 산업, 교통물류 중심 도시로 건설될 계획입니다. 또한 국내 최초로 시도되는 도시 간 물길 연결을 통해서 수상버스나 수상 택시를 타고 도시와 도시를 이동하는 광역 수변 도시로서의 새로운 도시 건설 패러다임도 제시할 계획입니다. 이제 그 우리가 수변도시가 이제 개발이 다 완료가 되면 그 수변도시로의 접근성 아마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 교통 분야를 비롯해서 우리가 해당 기관들에서 이 교통 문제와 함께 더불어 신경 쓰시는 인프라나 시설이 있다면 무엇을 꼽으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최 국장님부터 말씀을 좀 해주시죠. 예, 뭐 우리가 이제 하나의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요소들이 필요한데, 특히 이제 그 이동성을 좀 이렇게 수월하게 할 수 있는 도시적 인프라, 즉 어떤 접근로, 특히 이제 그 수변도시에는 새만금 철도, 새만금 동서도로, 또 새만금 신항, 이렇게 해서 여러 접근로를 6회공군 확보하고 있는데, 이것과 함께 또 빠지지 말아야 될 것들이 새만금 내부에 만들어지고 있는 내부의 어떤 간선도로들, 이런 거미줄과 같은 촘촘한 그 간선도로들이 확보가 되어야만 접근하는데 또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을 듯 싶습니다. 예, 천룡희 과장님 설명해 주시죠. 네, 새만금 사업은 새만금청에서 대부분의 인허가를 시행하기 때문에 원스톱 행정이 가능하긴 합니다. 다만 환경 분야에 있어서 권한이 환경부에 있어서
관련 행정 절차 진행 시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수변도시 2차 사업의 경우 1차 사업과 지리적으로 매우 연접하고 그래서 환경적 특성도 동일시될 것으로 판단되고요. 사업 내용도 크게 다르지 않아 환경영향 평가 내용 자체도 1차와 2차가 유사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변도시 2차 사업 추진 시 환경영향 평가를 좀 간소화해서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중복되는 내용은 간소화하는 등 적극적 행정을 통해 속도감 있는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예, 백재현 차장님 말씀해 주시죠. 예, 스마트 수변도시의 실질적 교통 대책으로는 이제 교통이 복합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6회공이 전부 이용될 수 있는 복합 교통 그런 센터를 좀 이번에 좀 그 개발 계획 변경할 때 좀 배치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대부분이 초창기에 그 교통 관련해서는 그 대중교통 체계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대중교통 이 자체가 어떻게 보면 투자하는 그런 업체들이 없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스마트 기술을 통해서 수요 응답형 그런 버스들을 좀 도입해서 최초에 이 도시에 지금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그 도시가 인구가 많이 모여져서 예를 들면 일정한 교통 분야도 시장이 형성이 되면 뭐 민간 사업자도 어느 정도 수익을 내면서 운영하기가 쉽겠습니다만 문제는 결국 초기 단계 이런 것들을 그 공적인 예산이라든가 그 기관에서 어떻게 대응을 하느냐가 이 안착 시간을 앞당기는 그런 과제가라고 볼 수도 있겠군요. 앞서 일부 그 언급도 좀 나왔습니다만 우리가 주거 인구도 중요한데 최근에는 이제 생활인구, 관계인구, 뭐 유동인구 이런 표현들 참 많이 씁니다. 어쨌든 여러 가지 유형의 목적을 가지고 수변도시를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야 도시가 또 좀 북적거리고 활성화 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우리가 예를 들면 대표적인 분야 가운데 하나가 이제 관광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고 그 밖에 이제 여러 가지 다양한 목적으로 수변도시로 유인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또 있을 수 있을 텐데 이런 부분들 어떻게 지금 준비를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이 문제는 저기 백재현 차장님부터 좀 말씀을 해주시죠. 예, 지금 가장 이제 기업들이 이제 몰려오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이주하시는 이제 종사자분들이 많을 건데요. 가족과 이제 이주하시는 종사자분들도 많지만 이제 혼자 이동하시는 분들도 많을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관광 또 한 달 살기 여러 가지 유형의 이러한 생활 인구들이 많이 발생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분들을 우리 그 스마트 수변 도시에 입주시키기 위해서 저희는 그 직주락 플랫폼에 그런 정주 공간을 좀 만들어서 이분들한테 제공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1인 가구가 그 실제 살 수 있는 그러한 주거 공간, 그 다음에 1인 가구들이 놀 수 있는 그런 어메니티 공간, 이런 것들이 한 공간에 배치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 천정희 과장님 말씀해 주시죠. 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수변도시 호수와 수로를 특화하여 수변도시 대표 관광자원으로 개발할 계획입니다. 호수 및 수로에는 무인 보트, 스마트 도크 등 국내 최초로 수변에 특화된 첨단 스마트 시티 기술을 도입하여 기술과 관광이 결합된 미래형 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이고요. 스마트 해상 교통 관제를 통해 입주민들이 보트를 타고 고군산 군도 및 내부 도시 간을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첨단 기술 검토도 계획입니다. 또한 2차 전지와 재생에너지 등 그린 신산업의 중심지로 도약하는 새만금의 발전 방향에 걸맞게 관련 분야의 국제회의, 행사 등에 특화한 마이스산업 육성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간간히 말씀들을 해주셨습니다만은 우리가 그 수변 도시가 뭐 기술이랄지 그린 에너지랄지 아까 이제 수소 도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만은 그 일상 생활은 물론 뭐 관광 분야까지 그런 것들이 접목되다 보니까 기존에 뭐 국내에 없던 완전히 미래형 도시라고 생각을 해도 과언이 아니겠군요. 아까 저기 과장님 집주락이라고 하셨던가요? 네네. 그 각각 간단한 개념을 좀 설명을 해주시고 락에는 어떤 부분이 좀 들어가 있는지 소개를 좀 해주시겠어요? 이게 이제 관광이라든가 이런 부분하고 좀 관련이 있을 것 같은데. 예. 직주락은 직은 직장이고요. 예. 주는 주거, 락은 이제 관광이나 그 어메니티라고 해가지고 도시 매력도에 관련 부분입니다. 예. 쉽게 말하면 새만금을 놓고 보면 직은 이제 1구역의 새만금 산업단지 기업들을 말하고요. 주는 우리 2권역의 스마트 수변도시를 비롯한 도시 권역,
삼권역은 관광을 비롯한 그 어메니티 시설을 직접 라고라고 좀 표현하고 있고요. 저희 스마트 수변 도시는 새만금 전체 안에서도 짧은 그 공간 안에서 그 모든 것을 구현할 수 있도록 말 그대로 도시민들이 와서 삶을 좀 즐겁게 영위할 수 있도록 그런 시설을 말하는 것으로, 그런 개념으로 말하는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예, 예. 저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그 관광이랄지 그 유동 인구를 늘리기 위한 부분은 직주 중에서도 이제 락 부분에 그렇습니다. 해당되는 것이겠군요. 그 지역 안에 머무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네. 외지에 있는 사람들도 그 안으로 유인해서 거기서 뭐 즐거운 시간을 또 보낼 수 있는 그렇습니다.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예. 국장님, 네. 예, 어떻게? 저는 이제 수변 도시를 만들면서 이제 우리가 그동안 해보지 못했던 어떤 시도를 해봤으면 좋겠다. 그 중에 하나가 사실 전라북도 도민들의 오랜 꿈은 크루즈항을 갖는 거였습니다. 제대로 된 크루즈항이죠. 새만금 신항에 지금 이제 2026년이 되면 최대 20만 톤급까지 입항이 가능한, 크루즈 입항이 가능한 이제 부두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이걸 통해서 크루즈 관광객을 좀 이렇게 유도할 수 있는 그런 좀 정책이 같이 수변도시에서 이루어져야 될 것이고요. 두 번째는 수변도시만 볼 것이 아니고 조금 더 넓게 보면 바로 그 인접한 곳에 우리 고군산 군도가 있습니다. 이것도 물론 새만금 사업 지역입니다. 고군산 군도는 대한민국에서 5손가락 안에 5번째 안에 드는 관광객이 가장 많이 오는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고군산 군도와 새만금 신항 수변도시를 좀 연계해서 발전시킬 수 있는 시설이 조금 모자란 것들이 있다면 이곳 수변도시에 좀 들어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그런 것들이 이제 어떤 뭐 괜찮은 식당, 호텔, 리조트 이런 것들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 있고, 그런 것들을 좀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을 수변도시에 좀 이렇게 탄력적으로 수요 맞춤형으로 좀 뒀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 와서 머물 수 있는 그런 리조트라든가 이런 그 관광 분야의 민간 투자도 조금 빨리 활성화가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국장님, 우리가 그 새만금 개발 사업 초기부터 이 수질 문제는 굉장히 큰 홍역을 치르지 않았습니까? 사업이 네. 조금 중간에 지연되거나 했던 것도 이 수질 문제 때문에 조금 그랬는데, 이 수질 문제에 따라서 뭐 세부 상황이 좀 달라질 수도 있는 건가요? 이 부분 좀 설명해 주시죠. 지금 이제 2021년도 이후에 새만금의 수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해수 유통을 지금 시범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 차례 여닫던 수문을 이제 하루에 2번 여닫으면서 수질 개선을 위해 노력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이제 새만금 위원회의 결정을 통해 가지고 그 수변도시의 수문에서 흡수되는 해수가 이게 새만금 내에 좀 원활하게 조금 더 흘러갈 수 있도록 그 흐름의 방식을 바꾸는 것까지 시범으로 이제 하기 위해서 의사결정을 했고, 또 그런 것들을 시도할 겁니다. 그래서 새만금에 대한 어떤 그 수질 문제는 여러 가지 내측에서의 어떤 그 환경 정화 처리 문제뿐만 아니라 또 이렇게 외측에서의 바닷물들을 끌어다가 정화할 수 있는 시스템을 좀 만들기 때문에 저는 새만금의 수질은 해결할 수 있고 해결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제 그 예정대로라면 당장 내년부터 그 단계적으로 토지 공급이 시작되는데요. 최근에 아마 이 민간 분양을 위한 설명회도 열렸다고 들었습니다. 그 반응이 어땠는지 궁금한데요. 처장님 설명해 주시죠. 예, 저희가 이제 2022년 공사에서 총 4회에 거쳐 수변도시 사업 설명회를 진행하였습니다. 부동산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50여 개 이상의 건설사, 시공사, 금융사가 참여해 주셨습니다. 또한 국내 부동산 박람회에 참가하여 홍보활동과 사업 설명을 진행하였는데요. 많은 분들께서 우리 부스를 방문해 주셨고, 이를 통해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에 대한 관심과 기대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올해 하반기에도 부동산 박람회 참가와 사업 설명회를 추진할 예정이오니 수변도시에 대한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네, 최근에 가장 뜨거운 지역의 현안 가운데 하나는 새만금 2차전지 특화단지 유치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올해 상반기에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큰 규모의 투자를 많이 했고, 국내 이제 다른 지역들과 경쟁을 벌이고 있는데요. 이 특화단지 지정의 필요성과 가능성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최 국장님부터 말씀해 주시죠. 예, 2차전지 특화단지 아마 시작할 때는 1%의 가능성을 안고 시작을 했고, 지금은 이제 많은 성숙 과정을 거쳐가지고, 여러분들이
응원하고 계시고 또 그 가능성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저는 뭐 최근에 대통령께서도 새만금 산업단지가 2차 전지 입주 업체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면서 가능성을 좀 보이고 있다고 하는 말씀에 주목을 하고 있고 우리 도민들도 그런 대통령님 말씀에 어떤 기대감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새만금 청도 그렇고 저희 전라북도도 그렇고 이 2차 전지 특화단지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열심히 함께 뛰고 있습니다. 그 지금 국장님 담당 업무는 아니십니다만은 이 특화단지 지금 발표 시기도 좀 결정이 좀 돼 있지요. 전체적인 분위기 좀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다른 자치단체 분위기랄지. 예, 뭐 여러 가지 뭐 대외비로 움직이는 것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네. 뭐 그 구체적인 일정이라든지 이것들을 파악하기는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시기가 굉장히 임박해 왔다는 건 맞고 그러나 임박해 왔기 때문에 뭐 이렇게 손 놓고 있는 건 더더욱이 아니고요. 그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서 설득하고 홍보하고 알리고 또 도민의 어떤 의지, 열망들을 좀 이렇게 모아서 전달하는 그러한 노력들을 좀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예. 천정희 과장님, 2차전지 특화단지 관련 생각 좀 말씀해 주시죠. 참고로 말씀드리면 K 배터리는 중국을 제외한 세계 시장 점유율이 53% 정도 되고요. 유럽의 경우 64%, 미국의 경우 36%인데 이마저도 25년에는 55% 이상을 점유할 것으로 골드만삭스 등에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배터리 및 소재 수출이 5년 내 3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산업연구원 등에서 예측하고 있는데요. 다행히도 새만금은 SK온, LG화학, 에코프로 등 2차전지 관련 국내 대표 기업들이 앞다투어 투자하고 있어 이미 2차전지 중심주로 발돋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처럼 관련 기업이 모이는 새만금은 당연히 2차전지 특화단지로 지정되어야 생각합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저희 청에서는 청장님하고 차장님을 비롯한 모든 직원이 직접 세일즈를 하고 있고요. 필요시 산업단지 계획도 변경해주는 적극 행정도 구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북도도 도의 전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가와 지자체가 이렇게 원팀이 되어 2차전지 특화단지 지정을 위해 노력하는 만큼 개인적으로는 특화단지 지정 가능성은 높다고 판단됩니다. 근데 여기서 다만 특화단지 지정 이후에도 우리가 만약에 지정받더라도 관련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관계부처 협의가 지속돼야 됩니다. 특화단지 지정 후 안착을 위해서도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잠깐 말씀해 주셨습니다만은 우리가 이제 예상을 뛰어넘을 정도로 기업들이 많이 문을 두드리고 있고 또 실제로 이제 유치하고 MOU를 체결하다 보니까 산업용지 수요를 사실 우리가 매립이나 이 공급 속도가 지금 따라가지 못하는 것도 우려될 정도다 이런 말씀 해주셨어요. 어찌 보면 굉장히 뭐 2, 3년 전과만 비교해봐도 상전벽해가 아닐 수가 없는데 굉장히 행복한 비명을 지금 지르고 계시는 건데 그 상황 조금 산업용지 공급 속도라든지 상황 조금 부연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저희 일단은 대기업들 특히 2차전지 기업들 관련 기업들이 많이 오다 보니까 이 기업들은 부지를 많이 사용하는 기업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부지의 소요 속도가 빨라지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산업용지에 공구들이 있는데 남은 마지막 공구들을 내년에 바로 매립을 할 수 있도록 신속한 신통기획 인허가를 통해서 앞당기고 있고요. 그래서 내년쯤 되면은 어느 정도 좀 해소가 될 거라고 보는데 지속적인 산업용지 수요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새만금 내에서도 추가 산단위 개발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고민 중에 있습니다. 계획 중에 있습니다. 한 말씀만 더 여쭤볼게요. 우리가 지금 이제 예를 들면은 포항, 울산, 청주 이런 지역들하고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새만금이 가진 상대적으로의 강점은 결국 넓은 땅을 좀 빨리 쉽게 공급해 줄 수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비교 우위 어떤 상황인지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넓은 땅 자체가 일단 그것도 사회자님 말씀을 맞고요. 가격 자체도 굉장히 메리트가 있습니다. 평당 지금 50만 원 정도로 공급하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국가와 지자체가 직접 하는 사업이라는 사업의 신뢰성이 있기 때문에 이 2차전지 사업은 확장 가능성이 앞으로 더욱더 중요시해야 되는 사업인데 이 사업의 신뢰성이 없으면 앞으로 예측이 못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기업들이 더욱더 이 새만금을 오는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지금도 넓은 땅을 공급할 준비가 되어 있고 또 이걸 또 확장하기도 훨씬 더 용이하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땅값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지난번에
우리 화유 코발트 1조 2천억 그 투자 유치했을 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경상북도 쪽 그 뉴스를 접하다 보니까 화유 코발트가 우리 새만금 말고 포항 쪽에도 역시 투자를 했던데 우리는 1조 2천억을 투자를 했고 그쪽에는 그 1조 6천억을 투자를 했는데 연 생산량 그 캐파가 우리는 연 5만 톤이었고 그쪽은 연 3만 톤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보면 달리 얘기하면 우리가 훨씬 어마어마한 돈입니다만 1조 2천억을 투자를 하고도 그쪽보다 굉장히 한 70% 이상 많은 양을 생산할 수 있다는 것도 결국 그 전라북도 새만금이 가진 굉장히 큰 강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까 땅값 말씀해 주셔서 갑자기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선생님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 미국의 IRA 법안에 따라 SK 등 2차 전지 업체들이 새만금 투자가 가속화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기업들 입장에서 새만금이 2차 전지 사업 투자의 최적 장소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합니다. 새만금은 개발할 토지가 많기 때문에 추가 사업 시 확장성이 높고 항만 등 트라이포트가 10km 이내에 입지하고 있어 물류 운송 여건이 우수하며 중국과의 원재료 이동이 용이하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더불어 정주 여건이 우수한 스마트 수변 도시도 조성되고 있어 특화 단지에 최적이라고 생각됩니다. 새만금청과 전북도에서 협력하여 새만금에 유치될 수 있도록 잘 대응하고 있는 어느덧 정리해야 할 시간입니다. 혹시 하시고 싶은 말씀 있는데 빠졌거나 조금 강조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한 말씀씩 마무리 발언으로 듣겠습니다. 차장부터 좀 부탁드립니다. 예, 새만금은 신재생 에너지의 산업 생태계가 조성되고 있으며 2차 전지 투자도 러쉬를 이루고 있어 환경 여건 변화가 급격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도로, 항만, 공항 등 기반시설도 계획에 따라 착실하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런 환경 변화에 따라서 스마트 수변도시 개발 방향도 변화의 필요성이 요구됨에 따라 청 및 전문가들과 함께 새로운 개발 전략을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더 나은 첫 도시를 만들기 위해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과장님 말씀해 주시죠. 새만금청에서는 새만금이 대한민국 차세대 먹거리 전초기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중점 노력 중입니다. 2차 전지 산업 중심지로 부상하고 있으며 AI, 로봇, 방위산업 등 첨단 산업 육성을 위해서도 산학형 캠퍼스로 구축된 첨단 산업 클러스터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현재 구축 중인 신항만, 신공항, 철도, 트라이포트와 사통 8달의 도로망을 기반으로 세계적 앵커 기업의 생산 공장과 물류기지 유치를 추진하고 기업군도 다양화할 계획입니다. 올 6월 매립 완료를 기점으로 계속하여 조성되는 새만금 수변도시가 새만금 기업과 입주민을 지원하고 더 나아가 전북 및 국가 발전의 원동력이 되는 균형발전지가 중심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민 여러분의 많은 응원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최재형 국장님 네. 마무리 말씀. 새만금 개발공사가 만들어지고 첫 작품으로 만들어진 것이 이번 수변도시입니다. 그만큼 의미가 있고 전북 도민의 기대도 큽니다. 특히 이게 단순한 땅이 아니고 정말 오랜 기간 동안의 도민의 수건에 의해서 새만금 신항, 공항, 철도가 만들어지고 그 중심에 수변도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수변도시를 추진함에 있어서는 단순한 거주 공간이 아니고 정말 많은 인력들, 많은 사람들을 우리 수변도시에 끌어모을 수 있는 그런 전략적 지점이 되어야 되겠고, 근데 그것을 위해서는 지금 아닌 또 미래에 나타날 수 있는 많은 어떤 아이디어에 대해서도 수용할 수 있는 좀 탄력적인 또 도시 계획이, 이용 계획이 좀 수립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지난 20년 시간을 되짚어서 돌아보면 수질 문제부터 시작해서 해마다 예산 확보 문제, 도로 숭상의 문제, 환경 문제, 신학 문제, 또 선석 확보 문제, 공항 문제, 특별법 개정 문제까지 어느 것 하나 쉬웠던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제 최근에 오늘 주제인 수변도시가 매립이 되고 이제 본격적인 개발이 들어가면서 이제 정말 활용 정점, 마지막 본 개발 이 궤도에 올라가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이 사업이 잘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예. 올해 새만금에는 조 단위의 기업 투자 협약이 잇따랐습니다. 지난 1년간 유치한 전체 투자 규모만 해도 6조 6천억 원에 이릅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최근 국무회의에서 이를 규제 완화와 경제 외교의 성과로 거론해서
2차전지 특화단지의 유치 전망도 더욱 밝아졌습니다. 이 같은 새만금의 첫 도시이자 중심이 될 수변 도시가 매립을 마치고 이제 본격적인 조성에 들어갑니다. 새만금이 사람과 물자가 몰리는, 그래서 대한민국 희망의 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수변 도시를 비롯한 관련 사업들의 신속한 추진을 기대해 봅니다.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새만금 사업법이 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투자 활성화가 기대됩니다. 국회는 어제 본회의를 통해 새만금 지역에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투자진흥지구를 지정하고 투자자와 입주기업에게 세제 혜택을 주는 내용의 새만금 사업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새만금에 투자하십시오.